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네. 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이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제 정책들이 발표돼 왔었고 또 수정을 거듭해 왔는데 여러 가지 구제 정책들은 대부분 시한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올해 12월 31일이죠. 오늘 31일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한이 만료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거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연방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특이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실직을 했을 때 고용주가 가입해 놓은 Unemployment Insurance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에서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이름과 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실업수당이 지급돼 왔죠.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3월 달에 패스가 되었던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급된 것이 주당 $600씩 지급된 것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최장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6주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13주를 더 연장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것은 그 기간이 3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달 말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특별한 그 추가 정책이 발표되지 않는 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실직하고 계신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새로 지금 2차 추가 지원을 많이 그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금년 말로 완전히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인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 딜레이되고 추가적인 또는 또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많은 그 기관들이 이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런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12월 말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빨리 워싱턴 쪽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서 아직도 직장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크리스마스 전에 좀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고 지금 몇 달째 애를 태우고 있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즘은 그 뉴스가 확정됐다는 뉴스는 없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더라도 그 맨날 변하니까 이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주제를 정할 때도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주말 내 좀 확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체크하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원한다. 뭐 남 탓이다, 저쪽 탓이다, 뭐 이러고 지금 아직까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몰기지와 관련돼서 또 올해는 차압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끔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올 연말로 만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택 몰개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거지와 관련돼서 둘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퇴거 중지 명령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foreclosure relief 그러니까 이제 주택 압류에 관련돼서 이제 그 유예를 해주는 이런 그 두 가지 큰 그 중요 정책이 있었는데 퇴거 중지 명령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CDC에서 아시다시피 CDC라는 것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CDC의 명령에 의해서
퇴거 중지가 되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이달 말이면은 만약에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달 말이면 이것도 중지가 되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어떤 그 퇴거 명령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속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콜트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네. 그래서 퇴거 명령을 하려고 해도 콜트에서 그런 명령을 받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중지 명령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eclosure relief 같은 경우에도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주택 압류 중지를 중단 조치를 했었죠. 이것 역시 추가 조치가 없게 되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년 말이 지나게 되면 내년에 foreclosure가 속출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 두 조치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거주지가 좀 이제 뭐 불확실한 분들이거나 페이먼트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뉴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그 팬데믹으로 집세를 내지 못한 그러니까 240만에서 500만 가정이 이 연말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한이 만료가 돼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700억 달러 밀린 네. 집사가요. 근데 이게 그 서로 물려 있어서 예. 지금 테넌트들은 테넌트들대로 어렵고 또 몰개지를 납부해야 되는 그 주택 소유자든 그 주택 소유자들대로 어려운데 네네. 랜로드들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몰개지가 또 연결돼 있고 그럼요. 또 은행도 마찬가지고 또 그게 들어와야 되니까 디폴트가 많이 생기면 은행에도 파이낸셜 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그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몇 개 기업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그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정도 좀 건전한 그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정부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경제 전문가를 이 시간에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1차 때는. 1차 때는데 네. 2차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 연준에서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스트롱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신흥국 같은 데는 돈을 찍으려도 찍을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게 되면은 그 나라의 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서 빨리 지원을 결정해라. 늦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크게 하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정치의 논리로 뭐 누가 옳다 그러다는 뭐 각자가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그 정치 논리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Stay at Home 명령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고 그나마 그냥 힘들게 돈 들여서 그 아웃사이드에서 그 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그런 노력조차도 갑자기 지금 못하게 돼버리셨고 그리고 연말에 리테일 비즈니스 그나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리 판단해 저리 판단해보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네. 어렵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실업수당도 문제, 주택 모르기지 차업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자금 융자하고 은퇴연금 관련된 것도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네, 우선 그 학자금 융자한 사람들이 미국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 융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융자들 해가지고 이제 이제 직장을 가져서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12월 30일까지 페이먼트과 이자 그 납부에 대한 유예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시한이 금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당장 페이먼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연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401k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들은 59.5세 이전에 그 인출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그동안 모아놓던 은퇴연금에서 돈을 인출해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12월 31일이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인출을 하셨겠지만 끝까지 버팅이다.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인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만약에 제뉴얼이나 페브루어리에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페널티의 부담이 또 어나덜 경제적인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만약에 혹시 인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10만 달러까지는 10% 그 페널티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세 신고를 내년 4월 15일까지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뭐 개인이 혼자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혹시 페널티가 개선돼서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페널티를 납부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2021년 1월부터는 이제 원상태로 이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자금 융자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내년 뭐 1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뭐 본인의 이제 정책 가운데 뭐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준다, 면제해준다 이런 게 공약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실행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 중에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에서는 대통령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한 부분은 반드시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또는 대통령으로서 유용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자금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이제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 혹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의회를 뭐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법안은 제안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올해 연말로 폐지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이번 달에 꼭 챙겨야 될 세무 이슈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혹시 올해도 세금 보고 데드라인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하셨는데 2020 세금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걸?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일단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에서는 4월 15일을 내년 7월 15일로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하는 거는 소득세 신고 자체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6개월 연장이 되니까 10월 15일까지. 예. 근데 2020년은 갑자기 텍스 시즌, 텍스복을 한참 하는 그 시기에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 시기에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4월 15일까지 안 하게 되면 붙어야 되는 페널티를 안 붙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7월 15일까지만 납부하면 늦게 냈어도 4월 15일까지 낼 거를 7월 15일까지 납부했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중요했지.
만약에 그냥 소득세 신고 연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네. 6개월 동안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연장이라는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장할래? 그러면 오케이, 연장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까지 에서 이제 연장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세금 납부가 연장된다. 그래서 세금 납부를 그 뒤에 해도 난 페널티가 안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세금 보고를 생각하시는 거죠. 팬데믹 상황 속에. 그렇죠. 2019년 거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2020년 현재까지는 국세청에서 아직 그런 발표는 없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책에 1차 경기 부양책에서 하나는 개인이 지원받은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였고 이제 이 스티뮬러스 책이 빨리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셨는데요.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연유에선지 예. 세상에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수령을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세금 보고할 때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는 사실 세금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연결되는 이유는 특히 못 받으신 분들은 텍스 크레딧 형태로 해서 리펀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세금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2020년 텍스 리턴 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에 보건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세금 계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에서 5,000불을 내야 될 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 1,200달러 또 뭐 가족 뭐 부양가족해서 2,400달러를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2,400달러를 크레딧 신청하고 그 나머지만 납부하는 네.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2,000불인데 스티뮬러스 책으로 내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것이 2,400불이라고 하면 400달러만큼 환불을 받는 네.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받았으면 받은 금액을 거기다 적는 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불 받고 2,400불 빼고 그러면 이제 뭐 추가로 클레임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부부에다가 부양가족까지 있었는데 부부는 나왔는데 아이들 게 안 나왔어요. 500달러씩 받아야 될 게.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클레임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아져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만약에 그 2020년에 1,200달러가 지급된 것이 그 금년 말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2020년 텍스 리턴을 통해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기준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직 뭐 텍스 폼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1,200달러 스티뮬러스 책을 아직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세금 보고가 되겠죠. 여기서 텍스 크레딧 형태로 받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텍스를 감해주거나 아니면 그 내야 하는 텍스보다 이 스티뮬러스 책의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리펀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안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네. 그러면 될 또 것 질문이 같습니다. 또 나오세요. 네. 그러면 2차로 만약에 1,200달러가 나오든 600달러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지금은 2020년에 못 나오니까 2021년 세금 보고 때 적용이 될 거니까 지금 얘기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후년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경기 부양책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이제 실업수당인데요. 연방권은 이제 올해 말에 끝난다, 완료가 된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이라고 짚어주셨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좀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실업수당은요, 비과세 아닙니다. 스티뮬러스 책은 비과세였지만 이건 과세소득이라고 이제 몇 번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실업수당이 내 월급보다 많았던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은 2020년 이제 세금 폭탄 맞을 일만 남았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도 너무 어려운데 준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업수당이 사실은 처음에는 우선 이제 정부에서 주니까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용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본인이 받았던 월급보다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엔 모르고서 그 서리파이 할 때 거기 그 텍스를 위드홀딩 하겠냐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서 마크를 하시면 세금을 떼고 받으실 텐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다 받으신 분들은 연말에 가면 2020년에 연초에 그 W2하고 그리고 또 실업수당 받고 나서 또는 중간에 잠깐 일해서 벌었던 돈하고 실업수당과 합해서 소득복을 해야 되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뭐 인플로이어리 철저하게 세금을 떼왔기 때문에 대부분 위드홀딩을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했다고 보아지지만 실업수당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네. 물론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미리 예납세금을 1월 15일까지 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것은 뭐 예상하는 것은 대략 본인이 작년에 세금 보고한 거하고 비교해서 그동안 받은 걸 비교해서 적절하게 뭐 15%든 10%든 계산해서 미리 납부해 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부담하는 걸 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내가 도로 리턴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근데 그것이 금년 안에 일어나지 않고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20년 기간에는 세금 보고는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받은 해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컴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 보고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세금 보고 전문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취직을 했는데도 또 실업수당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인컴이 옛날처럼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서리파이 해가지고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정부 상황이 어떠냐면 그런 걸 일일이 점검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급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서리파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주정부에서 한 사람씩 추가적인 자료 그 증빙 자료 이런 걸 요청하는 레러와 그런 조치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금년에 받은 건 금년이 지나면 괜찮냐? 그게 아니라 내년에 연락이 올 수 있고 후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영어의 부족으로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 신청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든지 일도 안 했는데 남의 회사 이름을 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실업수당을 몰래 이렇게 받았다면 그거는 뭐 프로드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본인이 알고 있던 베스트 오브 나울리지로 해서 다 신청을 했는데 주정부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이상 더 많이 줬다든지 네. 이런 것으로 너무 이렇게 막 불안에 떨고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급해 주면 받고 계시다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면 또 어느 기간은 내가 완벽한 조건이었지만 어느 기간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주정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안 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본인이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해왔던 과정을 잘 설명하면 거기에서 본인이 받지 말았어야 될 거 받았다면 리턴해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뭐 주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한참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한참 신청할 때 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해서 주정부가 결정해서 지급했다는 건 주정부의 잘못인 거지 받은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형사처벌 받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로 해서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착각으로 이제 뭐 좀
더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주정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응하시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나 내가 잘못돼서 괜히 내가 이제 나쁜 쪽으로 연루가 돼서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미리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오면 그냥 가만히 자발 신고 같은 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예. 내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데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보니까 나는 자격이 돼. 근데 몇 가지 질문인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어요? 회계사한테 물어보겠어요? 은행 전문의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 실업수당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면 주정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대답이 없는 거야. 이메일 보내도 답변이 뭐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일일이 물어보는 것을 주정부에서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인력 네. 부족으로 그리고 또 주정부 자체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misunderstanding 또는 lack of information 이런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거지 어떤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따라서 지나치게 특히 이 실업수당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를 늘 항상 수시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되는데 차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형사처벌 같은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혹시 주정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의무는 다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빈 루섬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PTT 사기를 친 거 이런 건 기소 안 당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애청자도 계시는데요. 이게 속상하다는 마음이시겠죠, 이게.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키신 분 같은데요. 저희가 뭐 스티뮬러스 책 그 $1,200 받은 거는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걸 포함해서 회사에서 이제 만 달러씩 지원받으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는 아니지만 $10,000까지 PPP. 네네. 이것도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신청할 때 EIDL 어드밴스. 네네. 네. EIDL 어드밴스는 이제 탕감이 된 거고요. 지금 그 이슈는 PPP하고 같이 엮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PPP 탕감은 지금 그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국세청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 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으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장난 같은 거예요. 결국은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탕감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역에 수백 개의 단체들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양 상원 하원 의원들 앞으로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 무슨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PPP라든지 EIDL이라든지 이런 융자를 한 취지가 그리고 거기에 탕감을 한 취지는 뭐냐면 돕겠다는 거였었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을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그 금액만큼 소득으로 얹혀져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000를 탕감을 받았으면 이 $100,000에 어떤 분들은 30%, 심할 경우는 5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PPP 융자가 됐을 때 상황은 어땠냐면 직원들이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출근하게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주라는 거다. 그럼 우리가 다 탕감해 줄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꼬리표를 딱 보니까 근데 세금은 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플로이어들 입장에서 $100,000를 어떨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건데 탕감해 준다니까 직원들을 계속 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나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페이를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인플로이어들은 지금 영어 못하고 있는 인플로이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을 빚을 내서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래서 AICPA 그 전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포함해서 전국의 수백 개 지금 경제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뭐 영리단체건 비영리단체건 전부 뭐 1,050개 주 다 전체가 네. 지금 그 상원 하원
그 양당 리더들한테 서신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금 보고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hopefully 그것이 이제 면세로 치면 결정이 나야 되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면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지만 만약에 PPP 융자를 뭐 수백만 달러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비즈니스들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 커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되신다 그러면 혹시 캐시가 어베일러블 하다면 1월 15일까지 예납을 좀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예납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날 때까지 또는 의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사실은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모든 지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얘기하는 건 편지를 보내라. 편지를 계속 보내라.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원의원, 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하원의원 이런 쪽에 편지를 보내라. 이건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그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네. 예.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이 오늘부터 보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 하루 이틀에 금방 회복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텍스 시즌, 그러니까 즉 내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할 때까지 많은 스몰 비즈니스는 세금을 낼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PPP에 대해서 세금 부담하는 건 제 자신도 상당히 그 이율 배반적인 것 같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어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은퇴 연금과 관련한 질문이 지금 유튜브로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현재 은퇴를 하신 분이시고요. 은퇴할 당시 은퇴 구조에 있던 C펀드, G펀드에 있는 금액을 다른 곳, 그러니까 IRA와 뱅크, 이 캐시로 인출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안 옮기고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지금까지 안 낸 소득세와 그동안 불어난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일반 소득처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시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에 10% 페널티가 부과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그런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지만 인출한 해에 다른 소득과 함께 일반 소득처럼 보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세금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아직 $1,200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텍스 보고를 안 하시는 분이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분에 대한 그 안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과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폼에다가 소득 제로, 납부할 세금 제로, 내가 받을 크레딧 얼마,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 크레딧 신청하면 리펀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2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통해서. 네, 일단은 신청하셔야죠. 자기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거의 30% 이상이 폭락하는 장에서 다시 이제 등락을 거듭해 왔었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세금 걱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고, 내년에 만약에 내야 될 세금이 맞다면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주식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뜨거웠죠. 그리고 아주 그냥 초창기에 그 주식이 폭락했을 때 투자했던 네. 분들은 지금 뭐 2배, 3배 많이 벌으셨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wait a minute,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셨을 텐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와 단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의 경우에는 최고 20% 세율이 부과되지만 단기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부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세율이라면 지금 현행 세법은 37% 최고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고 장기일 경우는 최고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로 분류돼야 유리하겠죠, 세법상.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처음에 그 당시에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팔았다 샀다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팔았다 샀다 하신 분들은 다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단기의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한 게 10,000불로 시작해서 30,000불 됐다 40,000불 됐다 그러면 내가 벌은 게 30,000불이다 40,000불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이제 팔고 사면서 계속 사실은 그 주택 계좌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 손해받고 이런 게 계속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그 벌은 금액이 바로 이제 단기 투자 이익이 되어서 내가 월급 받아서 내야 되는 세율과 똑같이 최고 37%가 부과가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3.3%가 부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 거의 뭐 40~50%의 그 세금을 부담하실 수도 있어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지금 그 당시에 투자해가지고 아직 안 팔았어. 그렇다면은 1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파시게 되면 세율이 20%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 자기가 단기에 해당되느냐 장기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단기로 해당이 돼서 돈을 많이 벌으셨다.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37% 캘리포니아 같은 건 13.3%의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상 세금을 1월 15일까지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4월 15일에 정말 세금 내기 싫어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어쩌다 한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덜한데 이 주식을 단기 투자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 내기를 굉장히 망설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에 예를 들어 10만 불 버는데 10만 불에 3만 불로 지금 세금 내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테슬라 주식을 사가지고 좀 올리면 야 이거 4만 불 더 벌 수 있잖아. 네. 버는 돈으로 세금 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꼭 어떤 특정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령과 어떤 그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2000년대 초에 그 닷컴이 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금 낼 때가 좀 돼서 3월 달쯤 돼가지고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낼 돈도 없어진 거예요. 소득 많이 벌었는데. 네. 그런데 벌은 걸 언제 벌었어요? 전년도에 벌었고 세금은 언제 내야 돼? 금년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애를 먹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를 잘 보시고 연말까지 그 부분을 잘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리 예납을 좀 해 놓으시는 것을 지금 권고를 하셨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떼 놓으시고 내년 세금 보고일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그 코비드 19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쁘셨다면서요. 네, 요즘 뭐 그 코비드 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뉴스도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그 빨리빨리 정보도 전달해 드릴 것도 많고 또 질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거 답변 드리느냐고 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거니까 저희들 리서치를 많이 해야 돼서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문의 있으신 분들은 213-738-6000번, 213-738-6000번 ABC 회계법인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물론이고 이제 경기 부양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는 유튜브 안병찬인 USA 들어가시면 또 여러분들 잘 확인할 수 있게 꼼꼼하게 목록을 정리해 두셨으니까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